이미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원래 리뷰 예정작이었던 작품은 한 주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합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과제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 그 작품을 다 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작품은 제가 잘 접하지 않은 장르 아이돌물이다 보니 비슷한 장르의 작품을 같이 보고 있어서 더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최대한 빡세게 보고 나서 다음 주에는 리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튼 오이걸은 해야겠고 지금 다른 애니를 보고 리뷰하기에는 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던 찰나 과거에 제가 리뷰했던 그 작품이 생각이 났고 어차피 조만간 이세계물도 리뷰를 해야 하니 워밍업으로 이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 해볼까 합니다. 워밍업이라고 했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의 전략을 쓰지만 고증이 1도 안 맞아서 이 세계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성립시킨 그 작품. 11년차 오타쿠가 굳이 끝까지 보고서 알려주는 망작 오레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그 19번째 작품 백년의 평안과 성약의 발키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컴온! 본 영상은 백년의 평안과 성약의 발키리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할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 작품을 재밌게 봤건 재미없게 봤건 여러분들의 감상평은 모두 존중받기 마련입니다. 이 리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고 리뷰를 했던 게 2018년도인데 그때는 이 작품을 보면서 쌍욕이란 쌍욕은 다 했는데요. 이세계 망작이 우수수 쏟아진 2019년을 지나 2021년이 된 지금에 와서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든 느낌은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진짜 한 편에 하나만 나와도 쌍욕을 먹을 이세계 망작 요소들이 이 작품 내에 전부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프닝에 줄거리랑 설정 넣기, 현실 지식 이세계로 가져와서 쓰기, 일본도 스바라시, 이해가 가지 않는 캐릭터들의 감정선, 역겨운 설정으로 똥폼 잡기. 진짜 리스트만 봐도 벌써부터 와 경이롭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시고 막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요소들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오프닝의 줄거리랑 설정 넣기. 이 작품은 주인공 스오 유토가 이 세계로 전이하는 과정을 스토리 내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프닝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는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로부터 시작하죠. 그니까 여러분들은 그 오프닝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얘가 어쩌다가 이 세계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줄거리만 넣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 오프닝을 안 보면 설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설정은 주인공이 이 세계로 전이하면서 스마트폰을 이 세계에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작품의 메인 히로인은 같이 전이하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이 전이했던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바람에 작품의 1화를 보면 도대체 얘랑 어떻게 통화를 하는 건지, 얘는 주인공이 이 세계에 간 걸 어떻게 아는지 등등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쏟아지게 되죠. 아무리 오프닝도 애니의 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오프닝에 줄거리를 넣고 오프닝을 안 보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니 와 벌써부터 어지러질한데. 근데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라?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익숙한 상황일 겁니다. 네, 내년에 2기가 나오는 흔직세가 이 짓을 똑같이 했죠. 흔직세가 처음 이 연출을 썼을 때 어떤 미친애니까 오프닝에 줄거리랑 설정을 넣는 거야 라고 바가지로 욕먹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 얘가 원조예요? 진짜 다시 봐도 어썸하다. 아니 이걸 왜 따라하는 거야? 두 번째, 현실 지식 이세계에 가져쓰기. 이 작품은 이세계로 전이한 스오 유토가 현대의 전략을
이세계인들에게 전파에 강한 부족으로 만든다, 뭐 그런 설정인데요. 아유, 벌써부터 막 별의별 이세계물들 다 지나가시죠? 이세계 스마트폰, 초인고교, 현실주의 용사, 기타 등등.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언제나 그렇듯 이 작품이 사용하는 지식들은 겁나 얄팍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 그 전략을 가져온 출처가 너무 웃음벨인데 바로 일본 위키백과, 뭐 굳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무위키에서 가져온 겁니다. 야, 나 진짜 저거 처음 봤을 때 완전 빵 터졌잖아. 2화에서 발급족이라는 곳과 전쟁을 하는데 주인공은 무려 손자의 명언을 써가면서 그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잘 먹고 잘 쉬는 거입니다. 뭐 중요하죠, 전쟁 중에 잘 먹고 잘 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듣고 주변에 있는 이세계인들이 오, 사스가 형님, 역시 형님이세요, 스바라시, 이 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아, 씨발,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면 니들은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전쟁을 나간 거냐? 아니, 뭐 니들은 뭐 스타크래프트야 뭐야? 여기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전략으로 쓰기 위해 주인공 부족은 상대 부족을 야밤에 기습해 이들을 밤에 쉬지 못하게 하는데요. 도대체 얘들은 밤에 보초 안 서나? 라는 생각이 마구 들지만 우선 넘어가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습을 하는 부대 따로, 주력 부대 따로 둬서 기습 부대는 낮에 쉬게 해야겠죠? 본인들이 상대를 못 쉬게 해서 전력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본인들은 잘 쉬어야지. 근데 기습 부대가 메인 부대입니다. 아니 씨발, 그럼 도대체 니들은 언제 쉬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이 승기를 잡으니까 기운이 난다네요. 진짜 어질어질하다. 니들은 뭐 따로 지급받은 스팀팩이라도 있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있는데 번개 부족이라는 정말 사기적인 부족, 특히 여기 부족장이 워낙 사기적인 캐릭터라 주인공 부족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기기 버거운 상대인데요. 이 부족장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얘들이 강을 건널 때 제방을 무너뜨려 물로 휩쓸어 버리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벌써부터 머리에 살수대첩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작품이 참고한 건 한신이 항우를 쓰러뜨릴 때 썼다는 전략, 낭사지게라고 하는데, 뭐 초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애초에 그런 걸 떠나서 수공 자체가 대단히 힘든 게 강가에 제방을 쌓고 물이 군대를 쓸어버릴 만큼 모여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히 이들이 전쟁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림잡아서는 일주일 정도고 진짜 꾸역꾸역 길게 잡아도 2주입니다.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놓고서 뭐 군신의 화신이네 뭐네 이자라 하던데. 에휴, 넘어가죠. 아, 그리고 덤으로 철도 잘라버리고 저 거대한 망치도 막는 일본도 스바라시, 발도술 스바라시. 세 번째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감정선, 주인공인 스오 유토는 작품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자신이 대단히 교만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 라는 과거를 어필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진실이 7화에 밝혀지는데 그 진실을 본 순간 저는 머리에 물음표가 마구 떴습니다.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로 떨어져 늑대 부족에게 신세를 지게 된 스오유토. 그곳에서는 사실 현 동료 페르시아의 친오빠 로프트라는 동료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호영호재할 정도로 친했는데요. 어느 날 이들의 족장이 돌연 은퇴 선언을 하게 되고 차기 족장으로 스오유토를 지목. 그러나 스오유토는 계속해서 자신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본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그때 개뜬금없이 로프트는 자신이 족장으로 지목받지 못했다고 단비 뺨치는 깽판을 치더니 결국 지 분에 못 이겨 스오 유토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이걸 현 족장이 대신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대체 스오 유토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1번 로프트를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다. 2번 족장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 3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다녔다. 과연 정답은? 네, 바로 4번 그냥 주인공이 또라이다 입니다. 도대체 스오유토가 죄책감을 느낀 이유가 없어요. 로프트를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둘이 호영호재할 정도로 되게 친했고요. 스오유토가 로프트를 무시하는 장면이 일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캐릭터가 그렇게 남을 무시할 위인이 못 되고요. 족장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이미 줄거리 요약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다녔다? 우선 작중 행보를 보면 그럴 위인이 못 되는 것도 있고요. 설사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을 보여줬어야죠. 그런 장면 일절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교만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주어진 능력만 믿고 설치고 다녔다? 아니, 그니까 도대체 네가 뭘 했는데? 결국 모든 건 로프트가 깽판을 친 건데 왜 그렇게 죄책감에 부들부들 거리는 거냐고. 아, 그리고 자매품 보호해주는 동료만 타고 겁나 부들부들거리는 페류나. 相変わらず守られてばかりだな、ユウト。 아휴 등신. 그러면 전략가이자 족장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리? 제갈량한테 니는 부채 들고 보호만 받고 있구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겨운 설정으로 훅가시 잡기. 9화에서 스오 유토의 여친은 자신의 남친이 날아간 곳을 알아내기 위해 수소문을 하게 되고 고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녀의 친구의 사촌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가지 주인공 스오 유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녀의 친구의 사촌 언니는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애초에 본 대륙의 이름이 위그드라실이라는 점에서 북유럽 신화 요소를 가져올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북유럽 신화 내의 주인공의 역할 추측, 번개 부족의 족장을 쓰러뜨렸다는 점, 늑대 부족이라는 점, 용광로를 다룬다, 즉 불을 다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름이 스오 유토라는 점을 통해 그의 역할은 수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아니, 불하고 늑대는 둘째치고 이름은 뜨끔 뭔가 싶죠? 자, 스오 유토, 수토, 수르토, 수르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들이 하는 건 라그나로크래요. 아니, 이게 무슨 힙한 줄임말이야 뭐야? 너는 학위를 듀얼로 땄냐? 녀석을 듀얼로 체포하라! 모든 망작의 기준 이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100년의 패왕과 성약의 발키리한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0.6 ISP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망가진 작품이나 여전히 빠지지 않는 역겨운 과한 성상품화들, 이 작품이 망한 요소는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어째 예전보다 점수가 올랐죠? 이 작품을 반올림 1점대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쟁쟁한 작품들이 많은 것도 있고 사실 그 정도로 도끼가 있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봤자 똥망작이란 건 변하지 않지만 이 작품 이후 2019년은 이 작품의 요소들을 계승한 망작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된통 망했고요. 그럼 이제는 좀 나아졌겠죠? 나아지기는 예병. 뭐가 나아져? 더 망하면 더 망했지. 에이 씨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보